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3회 월간 낭독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골목이라서 되게 찾아오시는데 번거롭고 힘드셨을 텐데 구석구석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연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낭독극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20분에서 30분 정도는 Q&A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Q&A 시간 때는 공연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본인에 대한 생각이나 공유 같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 자유롭게 해주시는 시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에 앞서서 몇 가지 공연 에티켓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숨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소리나 진동 같은 것도 잘 들리니 아까 전에 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은 진동 안 됩니다. 꼭 무음으로 부탁드리고요. 무음 귀찮다. 그냥 전원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주셨으니까 촬영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 이 공연 중간에 촬영을 하면 김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연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연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주인공 김지영은 1982년생으로 우리 이웃집 어딘가에 살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어릴 적까지 첫째, 둘째, 손녀보다는 셋째, 손자를 유독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인 아버지와 집에서 부업일을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집안일을 도우며 이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국가적으로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공무원인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시고 그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신 어머니 덕분에 그 건물 분양이나 죽가게 운영을 통해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지요. 대학교를 졸업한 김지영 씨는 여느 친구들처럼 취업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준비를 하였고 그 끝에 아주 작은 광고 대행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나름 일을 잘한 덕분에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같이 입사한 동기보다 어려운 일을 훨씬 더 잘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IT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자기와는 3살 차이가 나는 정대현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드라마틱한 행복이 있는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잔잔하고 소소한 행복이 있을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현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산 시댁으로 간 정대현 씨와 김지영 씨. 그곳에서 어른들은 둘에게 왜 아이를 갖지 않냐며 채근을 하였고, 그리고 어른들은 김지영 씨 몸에 이상이 있으니 약을 한 대 해주자며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요. 부산 시댁에서 올라오는 차 안, 그 차 안 공기는 더없이 차갑고 무겁습니다. 이야기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대현 씨와 김지영 씨는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내내 싸웠다. 김지영 씨는 자신이 무슨 큰 신체적 결함이라도 있는 것처럼 취급받는 동안 남편이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했고, 정대현 씨는 괜히 나섰다가 어른들 눈밖에 나서 일을 더 크게 키울까봐 참은 거라고 했다. 김지영 씨는 정대현 씨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정대현 씨는 김지영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다. 김지영 씨는 예민하다는 말이 또 서운했다. 변명하려는 말들이 빌미가 되어 싸움은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었다. 휴게소도 한번 들르지 않고 쉼없이 달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한참 말이 없던 정대현 씨가 입을 열었다.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우리 식구들 앞에서 네가 서운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나서서 말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반대로 너희 식구들 앞에서는 네가 상황 정리 잘해주고, 응? 그렇게 하자. 오늘은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정대현 씨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김지영 씨도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눈치를 보며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잔소리 안 듣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뭔데? 그냥 하나 낳자. 어차피 언젠간 낳을 텐데 싫은 소리 들을 거 없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서 키우자. 정대현 씨는 마치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자 클린트의 키스 퍼즐 액자를 걸자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큰 고민 없이 가볍게 말했다. 적어도 김지영 씨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구체적인 가족 계획이라든가 출산 시기를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정대현 씨도 김지영 씨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정대현 씨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김지영 씨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1년 먼저 결혼한 언니네도 아이가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이 늦은 편이라 김지영 씨는 임신한 여자와 신생아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날 변화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일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자신이 없었다. 부부가 모두 퇴근이 늦고 주말 출근이 많아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양가 부모님도 아이를 돌봐주실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방법부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렇게 미안하기만 할 아이를, 키우지도 못할 아이를 왜 낳으려고 하고 있을까? 김지영 씨가 한숨만 푹푹 내쉬자 정대현 씨가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많이 도울게. 응?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그리고 내 복도 삼고 그럴게. 김지영 씨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남편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정대현 씨는 차분히 아내의 말을 듣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영아,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되는 걸 생각해봐.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 보고 돈 벌어오란 말 안 해. 그래서 오빠가 잃는 건 뭔데? 나한테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지금의 생활도 미래도 직장, 동료, 친구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도 계획도 미래도 다 잃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잃게 되는 것만 생각하게 돼. 근데 오빠 뭘 잃게 돼? 나도 지금과 같지는 않겠지. 아무래도 일찍 와야 하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날 거고, 그리고 야근이나 회식 같은 것도 편하게 못 할 거고, 그리고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 도우려면 엄청 힘들 거고, 그리고 너랑 우리 애랑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래, 부양하려면 책임감도 엄청 클 거고.
김지영 씨는 정대현 씨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때에 비하면 남편이 열거한 것들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진다. 그렇겠네. 오빠도 많이 힘들겠다. 근데 나 오빠가 돈 벌어오라고 해서 회사 다닌 거 아니야.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녀. 일도 돈 버는 것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오면서 김지영 씨는 출산 휴가만 낼지 육아 휴직을 할지 아니면 퇴사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단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한 쓰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김지영 씨에게는 최선이지만 회사와 동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지영 씨와 정대현 씨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다. 김지영 씨가 곧바로 복직할 경우, 1년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할 경우, 그리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서 육아는 누가 전담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커다란 종이에 차분히 정리해봤다. 부부가 일을 계속하는 한 아이를 아예 부산의 부모님께 맡기거나 입주 도우미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부산 부모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듯했다. 부모님은 키워주시겠다고 했지만 두 분 모두 나이가 많으신 데다 어머니가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하셨다. 입주 도우미를 쓰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내키지 않았다. 입주 도우미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일 뿐 아니라 김지영 씨 가족의 모든 생활과 살림과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아이만 잘 돌봐줄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함께 잘 살아갈 타인을 구하는 게 가능할까? 운 좋게 좋은 입주 도우미를 만난다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언제까지? 혼자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저녁도 챙겨 먹으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쯤일까? 그동안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고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까?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한 사람은 당연히 김지영 씨였다. 정대현 씨의 직장이 더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이유를 떠나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그래도 김지영 씨는 우울해졌다. 정대영 씨가 김지영 씨의 축 처진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많이 도울게. 아이 좀 크면 저기 도우미도 잠깐씩 부르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러자. 그동안 너는 공부도 좀 하고 새로운 일도 알아보고 그래.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많이 도울게. 정대현 씨는 진심이었고 그런 남편의 뜻을 잘 알면서도 김지영 씨는 불쑥 화가 났다. 그놈의 돕는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살림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은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의 아니야? 그리고 일하면 그 돈 나만 써? 왜 자꾸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어려운 결정을 잘 마무리해놓고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같아. 김지영 씨는 조금 미안했다.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리는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고 정대현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더위가 완전히 꺾이고 이제 정말 가을이라고 불러도 될 날들이 이어졌다. 김지영 씨는 지원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나와 유모차에 태웠다. 추워지기 전에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게 하려고 가까운 동네 공원으로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아이가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날씨가 좋아서 계속 걸었다. 공원 맞은편 건물 1층에 카페가 새로 생겨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다. 김지영 씨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지원이는 입가에 투명하고 커다란 침을 흘리며 잠들었고 오랜만에 밖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좋았다. 바로 옆 벤치에는 30 전후로 보이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김지영 씨와 같은 카페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든지 알면서도 왠지 부러워 한참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때 옆 벤치에 남자 하나가 김지영 씨를 힐끔 보더니 일행에게 뭔가 말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팔자가 상팔자야.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 김지영 씨는 뜨거운 커피를 손등에 왈칵왈칵 쏟으며 급히 공원을 빠져나왔다. 중간에 아이가 깨서 오는데도 모르고 집까지 정신없이 유모차를 밀며 달렸다. 오후 내내 멍했다. 아이에게 데우지도 않은 국을 먹였고 깜빡 기저귀를 안 채워 옷을 다 버렸고 세탁기 돌려놓은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원이가 잠든 후에야 꾸깃꾸깃해진 빨래들을 널었다. 회식을 하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정대현 씨가 붕어빵 봉지를 내려놓고 나서야 그제야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다. 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자 정대현 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김지영 씨의 대답에 정대현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 다 초딩들이 쓴 거야. 인터넷에만 나오지 실제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저기 길 건너 공원에서 30쯤 된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 김지영 씨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얘기했다. 그때는 그저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다시 상황을 복귀하고 있으려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이 떨렸다. 그 커피 1,500원짜리였어. 그 사람들도 같은 커피 마셨으니까 얼마인지 알았을 거야. 오빠, 나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실 자격도 없어? 아니 1,500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도 그래. 내 남편이 번 돈으로 내가 뭘 사든 그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내가 오빠 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도 다 자신을 전부 포기하면서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대현 씨는 가만히 김지영 씨 어깨를 끌어다 안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등을 토닥이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지영 씨는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죽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모두 김지영 씨 주변의 여자였다. 아무리 봐도 장난을 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감쪽같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었다.